날씨는 그야말로 완벽했다. 구름 한 점 없이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은 마치 눈이 시릴 정도로 깨끗하고 맑았다. 거리 곳곳에서는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다니며 웃고 떠들었지만 그들은 그 하늘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학교 근처 맛집의 빈자리, 잘생기고 예쁜 선후배의 얼굴, 혹은 어제 본 막장 드라마나 대기업 채용 공고에 있었다. 하지만 승우는 달랐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 푸른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다. 너무나도 눈부신 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그 속에 빠져들 것 같은 기분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을 정도로 하늘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반쯤 먹다 만 햄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거의 다 녹아버린 콜라가 놓여 있었다. 그 음식들은 이미 자신들의 운명이 끝났음을 알고 있는 듯 시들해 보였다. 그의 왼손 아래에는 문학의 이해라고 적힌 두꺼운 전공서적이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그 책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승우는 여전히 하늘에 정신을 빼앗긴 채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승우의 뒤로 조용히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주먹을 쥐고 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딱 큰 소리와 함께 승우의 뒷머리를 강타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승우는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다. 아야, 패스트푸드점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비명을 질렀다. 머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누가 자신을 때린 건지 확인할 생각도 들지 않았다. 많이 아파, 걱정은 1%도 담겨있지 않은, 오히려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 어쩌겠냐는 뉘앙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승우의 오랜 절친, 강주희였다. 강주희는 165cm의 키에 들어갈 곳은 들어가고 나올 곳은 확실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시원한 이목구비와 청순한 외모로 교내, 남학생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존재였다. 그러나 승우에게 주인은 그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일에 끼어들고 시도 때도 없이 때리곤 하는 동네 손머슴 같은 친구였다. 왜 때려? 승우는 울컥한 기분에 반항조로 물었지만 주희의 눈빛이 부릅뜨이자 말끝은 그만 흐려졌다. 어릴 때부터 주희에게 길들여져 온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둘 사이에는 이미 어릴 적부터 정해진 위계 질서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180cm에 가까운 키로 그리 작지 않은 승우였지만 어릴 적에는 거의 바닥을 기어 다닐 만큼 키가 작았다. 반면에 주인은 그에 비해 키가 훨씬 컸고 그 둘 사이의 키 차이는 어른 손으로 한 뼘 이상 났다. 그래서 둘이 항상 함께 다닐 때마다 어른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아이고, 주인은 얼굴도 예쁜데 동생도 잘 챙기네. 너는 누나 말 잘 들어야 한다. 그럴 때마다 주인은 웃으며 아니에요. 우리 동생은 참 착해서 말도 잘 들어요. 그렇지 라고 대답했다. 승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주위의 볼을 사정없이 꼬집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고 그저 상상 속에서만 그랬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주인은 여전히 승우가 혼자 멍하니 있는 걸 보면 참지 못했다. 어릴 적부터 승우가 책을 너무 좋아해 그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으면 주인은 그런 승우가 답답해 보였는지 그네를 세게 밀어버리곤 했다. 오늘도 역시 주인은 그의 멍한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승우가 여전히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이 주인은 그가 먹다만 감자튀김과 콜라를 한 번에 집어들고는 소리내며 빨아 마셨다. 캬, 시원하다. 주인은 시원한 콜라를 마시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배를 두드렸다. 승우는 그런 주위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때 승우의 시선에 무언가 걸렸다. 주희의 가슴에 작은 감자튀김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비록 작은 부스러기였지만 그것은 그가 민망함을 느끼기 충분한 위치에 있었다. 보기 좋은 광경이었고 승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시선을 고정시켰다. 뭐야, 이 자식이 또 뭐 보고 있는 거야?
주인은 승우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가슴을 보았다. 감자튀김 부스러기가 보이자 그녀는 한 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하지만 승우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다. 움직이면 죽는다. 주인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승우는 몸이 그대로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았다. 다시 앉아. 주희의 말에 승우는 자동적으로 의자에 앉았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주희의 말에는 언제나 순종했다. 주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시간이 승우에게는 무척 길게 느껴졌다. 그동안 주인은 남자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뒤에서 떠들어대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다. 그래서 승우는 언제나 그녀에게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지내왔었다. 그러나 오늘은 상황이 달랐다. 승우는 그저 가벼운 실수를 했을 뿐이었지만 그 작은 실수가 주희에게는 크게 다가온 듯했다. 쳇, 너도 결국 남자네. 주인은 실망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말에 승우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저 작은 부스러기에 시선이 간 것뿐이었는데 그녀에게는 그것이 남자들이 하는 흔한 시선으로 보였을 것이다. 미안해. 승우는 머리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인은 승우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남자로서 의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반응에서 남자로서의 승우를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주인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너도 결국 남자긴 남자구나.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승우에게 농담을 던지고 싶었다.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 너 이거. 좋아.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말이 나오는 순간 주인은 자신도 모르게 떨렸다. 승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주인은 다시 한번 말했다. 이거 좋냐고. 집어낸 승우의 시선이 주희의 가슴으로 향했다. 그러자 주희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 승우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붉혔다. 주인은 속으로 뭐야, 재미도 없고 괜히 가슴만 뛰잖아 라고 생각했다. 둘 사이의 이 장난스러운 대화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주인은 알 수 없었다. 승우 역시 이 단순한 응시가 그의 관심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다.